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한 연합훈련이 사실상 1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연합훈련은 쌍방의 결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돼야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9일 사실상 10일부터 시작되는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연합훈련은 미한 양자 간의 결정사항으로 어떤 결정이라도 상호 합의하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미한 연합사령부의 지침에 따라 계획돼 있거나 실시된 훈련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미한 연합훈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발표할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한 동맹은 현재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병력 보호를 위한 신중한 예방 통제 조치를 시행하는 동시에 한국을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합동 방어 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한 연합사령부의 최우선 순위는 병력 보호라면서 모든 미한 연합훈련은 한국 정부와 한국질병관리청의 지침을 준수해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한 연합훈련은 미한 양국 간 결정사항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Nothing's changed about our need for readin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our desire to work in lockstep with our ROK allies on training regimen that improves that readiness and keeps that readiness strong. 국방부 대변인실은 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미한 양국 간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면 전환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대와 국민, 영내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정한 시간표를 약속하는 것은 우리 군과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군대와 국민,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미한연합사 지도부 교체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기보다는 조건 충족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9일 한국군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한 군 당국은 10일부터 13일까지 사전 연습을 진행하고 16일부터 26일까지는 본 연습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훈련 규모와 양식은 지난 3월 실시된 지휘소 훈련보다 축소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지 약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대북 제재의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은행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등 제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 가운데 무조건적인 현재의 제재 체제는 실패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여전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잇따른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응해 한 해 동안 북한에 대해 4건의 제재 결의를 내놨습니다.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던 석탄 등 광물의 수출이 금지되고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던 해외 노동자들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등 북한 경제에 큰 제약을 가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재의 주 목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멈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북한이 기존 제재를 회피해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늘리는 역효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제재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국장을 지냈던 앤소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제재의 반대 개념일 수 있는 유인책도 제재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북핵 문제 해결의 실패가 대북 제재 때문이라는 이분법적인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We've seen what a different approach looks like, and that has not been effective either. Providing North Korea incentives, whether positive incentives or in the terms of reduction in sanctions, has not brought about denuclearization. 루지에로 연구원은 이어 대북 제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국을 겨냥해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가 중국의 제재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제재가 여전히 작동 가능한 상태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미국이 중국 개인과 기업, 은행 등을 겨냥한 제재를 부과할 당시 중국 지도부는 결과적으로 북한 대신 미국에 협조하는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북 최대 압박이 아직도 제대로 가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No U.S. president has imposed fines on Chinese banks for money laundering for North Korea, although the U.S. imposed $9 billion in fines on British and French banks for money laundering for Iran. 반면에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They don't work, they're a bad idea, and they're basically lazy foreign policy. North Korea cannot see itself as losing by entering into a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you because you put pressure on it. 켄 고수국장은 따라서 미국은 적국의 입장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으로부터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줘야 하고 이는 현 상태에서 제재 완화와 원조라고 주장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해 참가국들의 논의가 이어졌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9일 최근 종료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에 참석한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국교 정상화를 한다는 일본의 방침을 회원국들에게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북 대화 재개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진전에 강한 기대를 표하고 조건 없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주하겠다는 일본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평가하고 이번 회의를 통해 대화와 외교에 기반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인했으며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영국 등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왔던 체코 정부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에바 다비도바 체코 외무부 대변인은 BOA에 중국이 관련 조약을 준수하고 북한 난민들에게 피난처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난민 송환은 망명자 박해가 예상되는 국가로 추방하면 안 된다는 농르풀망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반인륜 범죄를 포함한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국가 권력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계속 자행되고 있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난민은 구금과 강제 노동, 고문 등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북한 정권을 인권 유린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체코 정부의 이번 논평은 중국 정부가 최소 1,170여 명의 탈북자를 구금하고 있으며 북한이 국경을 개방할 경우 이들이 강제 북송될 우려가 있다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지난달 23일 성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휴먼 라이츠 워치는 해당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 탈북 난민 보호에 앞장설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가 한국 정부의 탈북민 조사 불허 방침 때문에 14년째 이어오던 인권백서와 종교자유 백서 발간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통일부가 지난 2016년부터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 조사 규모와 질문 축소를 요구하고 지난해 1월 조사 규모를 매달 30% 추가 감축하라고 한 데 이어 하나원 조사 중단을 결국 통보해 부득이하게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면서 통일부가 민간기관에게도 하나원 입소자에 대한 북한 인권 실태 조사 기회를 부여해 내년에는 인권백서와 종교백서 발간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하나원 입소자 수가 크게 줄고 복수의 기관이 한정된 탈북민을 대상으로 중복 조사를 하는 문제 등을 감안해 올해는 북한 인권정보센터를 비롯한 민간단체들과 조사 용역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는 지난 2003년 개소 이래 탈북민 조사를 통해 북한 인권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하고 이를 정보화해왔으며 특히 하나원 입소자 전수조사를 통해 지난 2007년부터 북한 인권 백서를, 2008년부터는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매년 발간해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